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8월 17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살짝 밀렸고 코스닥은 빨간색이 들어왔는데, 결국 이제 초전도체가 네이처지에 의해서 이것은 초전도가 아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들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플러스 돌았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뭐 장중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크게 팔 생각은 없는, 우리가 이제 팔아도 지수상으로 별로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10이에요. 10. 투자 심리가 빵으로 가는 예는 없다. 100으로 가는 예는 있었어도 빵으로 가는 예는 없다.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바닥은 친 것 같다. 물론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다시 상승 추세 복귀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산발적인 등락 시도를 하면서 지수를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찬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세 끝난 걸 확인해 보죠. 자, 유가증권 시장은 5.79포인트 밀렸고요. 코스닥은 7.75포인트 올랐습니다. 2차전지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외국인은 지금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 매수가 이제 같은 거고, 기관 투자가들은 978억 매도 했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환율이 장난 아니네요. 5원 10전 올라서 1342원이에요. 차트 중에서 보겠지만 고점으로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이고, 문제는 이제 원달러도 문제지만 N달러도 좀 문제예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달러당 145엔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저기 일본에 있을 때는 달러당 뭐 90엔, 80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엔다카 때문에 얘네들이 중리산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뭐 상당히 좀 일본 경제도 침몰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 투자가들이 뭐 아직까지는 뭐 매수로 돌아섰다 이런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매물이 뚝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는 10이고, 기관 투자가들이 팔고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코스닥 시장은 투자 심리 같은 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 그냥 중립지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로 놓고 보더라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중형주 쪽이 좀 외국,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화학이라든지 철강, 금속, 운수 장비 이런 쪽에 매수가 있고, 전기전자는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이제 완전히 이제 드래곤플라이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드래곤플라이 비슷하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잡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60주봉 쪽으로 다가서다가 아래꼬를 달았어요. 그리고 월봉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그 정도 상황.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의 단기 조정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금양, 포스코 퓨처엠, LG노텍, HMM, 코스모 신소재,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이제 그 2차 전지들이 올라왔고요. 한진칼이나 아모레지, 넷마블, SK바이오팜 뭐 등등등등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코스닥에서도 보면 뭐 신성 델타테크, 이건 뭐 지금 세미컨덕터 슈퍼컨덕터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희 올라왔고, 제이오, 차바이오텍, 에코프로
포스코 DX, 첨보, LNF 다 2차전지와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도 소프트웨어, PCB, 슈퍼박테리아, 반도체 전공병 장비, PCB, 바이오 조리세포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초전도와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겠죠. 보시면 서원, 대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우주항공이나 아웃도어 의복, 그다음에 저가 실용품, 중국 애들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게 참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증시 주변 자금 한번 봐야 되겠죠. 증시 주변 자금 보면 여전히 신용이라든지 미수급 이런 것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내려와야 한다. 자,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은 일단 경기 침체 둔화라든지 아니면 FOMC 의사록에 의해서 금리를 더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전고점 부분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가면 이제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럴 때는 또 우리나라 환율도 엄청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게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되겠죠. 예, 달러 강세, 즉, 원화 약세 시기에 수출이 잘 된다는 거, 다들 그 허언입니다, 허언. 금리는 살짝 내려왔고, 그죠? 경기 지표들 보면 이제 오늘 의사록 나왔고요.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 지표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은 이제 오늘의 핵심은 초전도와 그 뭡니까 2차전지 이거 이제 시속 게임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뉴스 어칼린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렇게들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네요. 그렇죠? 자, 미중 외풍 속에 가까스로 2510선 사수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의사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고 대형 부동산 업체인 컨트리 가든 채무 불이행 우려에 따른 미국 경기 하강 우대 취소 FOMC 의사로 해서 아무래도 소매 판매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LK99이 초전자가 아니다. 네이처지에서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LK99 is a super conductor. How science 이 뭡니까? Cellulose solved the mystery.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지금 실험을 하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차전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한번 칼침을 맞았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더 힘을 내서 올라가기는 아마 수급이 흐트러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들 나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곳 중 4곳이 상반기 적자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감소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역대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헛장사한 거죠. 헛장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실적들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주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긴 시간을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이다. 실적.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즘에 다
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재밌는 게 나왔어요. 물 타다 대주주 되겠네. 증권가 중국 위기타 삼성전자 63,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삼성전자 올라갈 때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저기 자금일 것이다. 왜냐면 이제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 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ETF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IBK에서 그러잖아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일단을 뜨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인 미국의 경기가 중국과 교역 악화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하반기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이 기대감이 약화된 거 보입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상저하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수급도 좀 흐트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 실적에 따라서 결국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수출입 무역 통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잘 보시면서 그 무역 경기 순환 시계 이런 그 좋은 적이 있다란 말이죠. 지금 대부분 전부 다 하강되고 있고 여기 딱 걸려 있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중화학공업제품 같은 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우리 그 상승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강 중에 있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기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개고생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엄혹한 시절을 지나고 나면 또 주시장은 그때도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